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들썩인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CPI도 있고 FOMC도 앞두고 있고 네. CPI는 저희가 잠시 뒤에 실시간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전일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훈풍을 저희 국내 증시가 제대로 받았어요. 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 리밸런싱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AMD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효과들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일단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사실 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서서히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도 있었고, 최근에 델 컴퓨터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PC 수요는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년에는 그런 HMC나 온 디바이스 AI를 통한 이런 수요 부분이 크게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좀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실 반도체 연말 랠리나 아니면 내년 1월 효과 충분히 이끌 수 있는 흐름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옴디바이스 정말 핫하죠. 네, 굉장히 핫한 상황이었고, 물론 저도 한 내년 1월쯤에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거를 따라잡아야 되나 아니면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나 이제 고민도 많기는 한데, 물론 오늘 같은 이슈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버즈, 사실 실시간 통역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제품이 이제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HB 얘기를 하고 온 디바이스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먼 훗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 1월 달, 다음 달에 갤럭시 S24 언팩 행사에서 아마 많은 시선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언팩 행사는 국내에서 개최를 했지만은 내년에는 다시 또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개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외신들에 대한 이런 평이나 좀 흐름이 과연 실제적으로 이런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열풍들이 어떻게 보면 시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 디바이스 들어보긴 했는데 좀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 어떤 개념인지부터 하나씩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의를 치자면은 클라우드가 없는,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엣지 디바이스에 이런 AI가 하나 붙어져 있는 역할. 한마디로 치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에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이게 탑재가 되어 있다면은 그런 AI 구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제주 반도체가 조금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이런 LPDDR, 그러니까 낮은 전력으로 저전력으로 반도체를 구동할 수 있는 역할인데, 물론 제주 반도체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업체이긴 하지만은 이런 AI 관련해서 이게 모바일뿐만 아니라 전장도 있을 거고요. CCTV나 아니면은 이런 다양한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기기들에도 탑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SK하이닉스 IR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는 결국에는 내년 온 디바이스에는 새로운 개화 시장이고, 아마 2025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이제 이런 탑재량이 증가되는 흐름이 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길어진 사이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온디바이스 AI는 단순하게 저는 사실 어제까지는 제주 반도체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도로 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도 제주 반도체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번 4분기 실적 아마 작년보다 한 9.7% 이제 축소 매출이 나올 겁니다. 이미 올해 관련 수주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았고, 사실 올해 실적이 아마 의미가 없을 거고,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4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이런 수주 물량들이, 물론 이 회사가 퀄컴 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수주 물량이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쪽에서 이런 팹리스에 대한 주문 물량이 나온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
실제로 내년 시장에서는 지금 매출에서 내년이 한 60%, 70%까지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주 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크게 조금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슈퍼사이클 앞으로 더 계속해서 그럼 저희가 누릴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충분히 지금 아마 4분기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도 물론 재고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감산 효과가 아마 3분기 때 이미 어느 정도 크게 보였었고 2분기도 보였었기 때문에 4분기도 크게 보였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아마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 이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디램의 점유율 자체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35% 정도, 삼성전자가 40%입니다. 원래 SK 하이닉스가 한 27% 정도 비중이었고 삼성전자가 훨씬 더 13% 정도 이기는 찼는데 지금 5%까지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건 낸드 쪽도 마찬가지였고 생각보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지금 적자폭을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4분기를 기점으로 강하게 지금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일단 HBM3 그리고 내년 중순쯤 HBM3E 그리고 HBM4까지 이미 그런 손도 물량들이 다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샘플도 승인받았고 엔비디아. 사실 여기서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내년에 TSV 관련 공정 증설을 한 2배 이상 늘릴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나왔죠? AMD가 또 증설한다고 했죠. 그럼 조만간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결국에는 HBM 하는 회사가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개의 업체들에게 마이크론은 아무리 물량 전달도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수율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 쪽이 가장 많은 물량들을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치의 물량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슈퍼 사이클이 항상 작년만 해도 뭐 겨울은 없다라고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 아마 이번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내년 전망을 했을 때 모든 증권사들이 반도체 하나만큼은 필수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슈퍼 사이클은 좀 길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2024년 전망 리포트를 보면 반도체는 긍정적이다라는 편으로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적자폭이 줄어든다라고 하셨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디램 자체, 특히 우리가 흔히 크게 봤을 때 뭐 서버용, 모바일, 그 PC 쪽으로 보고 있는데 디램 쪽은 이제 PC나 이쪽은 충분히 크게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낸드는 내년 1분기까지 지켜보자. 낸드도 줄기는 했지만은 내년 1분기까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SK 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인수한 인텔 자회사를 인수한 그 솔리다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중국 쪽이 생각보다 물론 더디긴 하지만은 이번에 모바일 스마트폰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측면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한 13만 원 가격대에 움직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할 가능성 크다. 원래 항상 이런 4분기 연말 1월 효과에서는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이 항상 움직입니다. 만약에 오늘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조금 루머도 있었지만은 이게 만약에 실제로 됐다라고 했을 때 시장 자체는 대장주로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높은 수급으로 크게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크게 이끌 가능성이 저는 내년 1월까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마이크론 실적이 아마 12월 20일쯤 네.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그리고 SK랑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훈풍이 더 상승을 하면 저희가 그걸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도 될까요? 미리 사야죠. 사실 마이크론 보고 샀다가는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마이크론도 아마 지금 이제 HBM 관련해서 물론 자기네들이 수율이 조금 뒤떨어지긴 하지만은 좀 공격적인 투자를 충분히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미국에 대한 좀 지원을 사격을 받는 입장에서 충분히 좀 공격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번 재고 물량들이 얼마만큼 많이 줄었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이미 많이
그런 데이터가 하나둘씩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그 1월 효과 얘기를 했던 게 결국은 한 1월 첫째 주, 둘째 주 삼성전자가 자료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 시점과 언팩 행사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이벤트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좀 흐름이고, 물론 이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네덜란드 가 있지만은 이런 ASM에 관련해서 뭐 EUV 장비에 대한 뭐 이슈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시장 자체가 이런 모멘텀이 지금 반도체에 크게 몰려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오늘 CPI가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됐는데 네. CPI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똑같이 예상치만큼. 그러니까 와, 헤드라인 그렇죠. CPI는 3.1. 이제 물론 전월 달에는 3.2에서 3.1이긴 하지만 예상치가 모든 3.1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가 4.0에서 그대로 또 4.0. 물론 하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주거 비용은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 이쪽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에너지 쪽에 크게 많이 잡았다는 점에서는 물론 최근에 유가도 20달러대, 10달러 초반대에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뭐 유가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최근에 오펙에서도 추가 감산에 대한 부분도 100만 배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예상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결국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한 10시 반에 나와서 약간 나스닥 선물 쪽에서 0.3%에서 0.5%까지 갔지만 다시 0.2%대까지 빠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제 목요일 날 새벽 4시쯤, 4시 반쯤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뭐 동결은 하겠지만은 동결보다는 지금 대부분 글로벌 IB 업체들이 지금 시시각각 다릅니다.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근데 파월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결국에는 나 데이터 보고 할 거다. 데이터 보고 할 거고 PC도 볼 거고 그거 보고 너무 고용이 좋아. 고용도 좋고 너무 임금 상승의 둔화적인 모습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렇다면은 나는 금리 인상 배제하지 않을 거야. 이걸 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강하게 조금 기대를 오르고 하고 있죠. 있죠. 네. 네. 간단히 정리를 뭐 하자면 컨센서스를 부합한 11월 CPI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거나 뭐 우려하고 있던 연준의 긴축 경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아무래도 12월에 FOMC가 될 듯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끝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CPI 영향을 받아서 지금 프리마켓 본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다시 많이 마이너스 돌아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사실 이제 물가를 뭐 크게 잡을 생각도 시장에서는 안 했던 것 같고, 대부분 오늘 글로벌 IB들이 3.1, 3.2 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물론 그 세밀하게 들여봤을 때 주거 비용이 안 잡혔다는 게 나는 좀 저는 그게 조금 시장에서는 파월도 항상 누누이 했었던 주거 비용이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제 파월 의장은 에너지는 잡았으니까 유가 쪽은 충분히 잡았지만은 임금이나 이제 고용에 대한 이슈들, 특히 아까 보니까 가스 서비스, 뭐 유틸리티 쪽에 대한 흐름도 조금 부정적인 흐름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본다면은 파월은 그럼 여기서 생각보다 물가가 크게는 안 잡혔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내년 6월 이후로 조금 시장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또 그동안 나스닥이 크게 올라왔던 흐름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조금 잠잠해졌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유가와 에너지 쪽은 좀 더 하락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부분은 아직까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시장을 뭐 크게 이끌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 지금 분위기가 뭐 방산 아니면 뭐 테마주들 뭐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시장은 근데 계속 꾸준히 보이고 있는 건 대주주 양도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아까 시장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한 2시에 대한 루머도 있었고, 결국에는 CPI나 FOMC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따른 이제 개인의 매도세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장이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선물 쪽에서 거의 1조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내일 모레 당장 옵션 만기인데 사실 충분히 외국인은 그동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외국인
선물 쪽에서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충분히 이틀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경계감을 조금 유지를 할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바이오 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이제는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지요? 결국에는 물론 앞에서 말씀했던 뭐 금리 인하 기조 중요하죠.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올해 5월 달부터 처음으로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그때 제약바이오가 다음날 급등했던 이슈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계속 이제 지연되고 쉽게 물가가 안 잡혔던 흐름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내년 1월 달 뭐 JP모건 헬스케어를 이제 필두로 해서 내년에는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가 분위기는 충분히 저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는 처음으로 거의 3년 만에 대면으로 이제 행사를 했었고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앵커님도 가장 좋아하는 비만 치료제. 왜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항상 뭐 일날일리라 뭐 노멀 디스크 얘기를 했다시피 그만큼 사실 이번에 참가하는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다 비만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페트롤이나 그리고 인벤티지랩 그리고 한미약품. 사실 인벤티지랩이 정말 뜬금없이 좀 참석을 하길래 확실히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면면히 들여다 보면은 내년에 임상 3상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뭐 끝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유황양의 폐암 치료제로 올해 좀 핫 이슈가 됐던 회사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들이 물론 우리나라도 신약 개발하면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이런 기술 이전의 기대감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작년 한 1월쯤에는 에이빌 바이오가 한 1조 2,500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했고, 근데 올해는 거의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 기술 이전에 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1월 달에 기술 이전 기대감이 왜냐하면은 페트론도 있었고 인벤티지랩도 이게 기술 이전 이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참석하는 회사들, 뭐 큐라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충분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과 다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런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때마다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지만 이벤트가 막상 펼쳐지고 나서는 쭉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고 또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았지만 막상 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항상 뭐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유럽 그리고 뭐 유럽 종양학회 이런 항상 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은 이벤트에 대한 소면이 계속 꾸준히 왔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2015년에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아웃을 빅파마의 5조짜리를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기술 이전을 크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2018년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우리 복제약품이죠.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진단키트와 CDMO 그 역사적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쪽으로 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동안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오면서 그만큼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자금 조달하면서 해왔던 회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많이 충분히 어느 궤도까지도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양의 알테오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SK 바이오팜 대부분의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북미 쪽에서 이런 그런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실적 개선되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이벤트 소멸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충분히 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당뇨 관련해서 비만 관련 이슈가 이번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황양이나 SK 바이오팜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쪽으로 시각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 크게 개선되고 있고 SK 바이오팜은 4분기에 흑자 전환을 돌아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유한양행과 SK 바이오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K방산주들도 또 하나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면서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하원 의원이 먼저 얘기를 좀 꺼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월 달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때 계약했던 이후에 그런 방산 계약들은 무산될 수 있다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국방부 장관은
또 반대로 이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랑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NI-자주포도 최근에 지난주에 2건에 대한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 건은 호주 레드백이긴 했지만은 결국엔 그런 계약 무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은 과연 이제 폴란드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체코나 그리고 영국 그리고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FA50 같은 경우가 지금 로키드 마틴이랑 본격적인 수주 모멘텀이 덩달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그런 천조국의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쓰는 나라에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자주포도 나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덩달아 LG 넥스원이 지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 방산에 대한 밸류 자체가 한 단계 더 커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 시스템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거 하나 로보틱스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도 추후에 충분히 로봇 관련 밸류가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인수에 대한 흐름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 좀 더 다양한 수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것에 좀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산으로만 보일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모멘텀도 함께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봇과 방산의 모멘텀을 같이 볼 수 있는 기업들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뭐 LG 넥스원이 좀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물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방산으로서 이제 뭐 하나 로보틱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지금 조선 쪽 하나 오션과 잠수정 관련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LG 넥스원이 뭐 MSCI 편입 뭐 이슈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오랫동안 하나 로보틱스도 같이 연달아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오션도 잠수정 캐나다 그 60조짜리 이슈도 덩달아 있는 좀 상황이니만큼 조금 분위기는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산까지 저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이화진 과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